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명언, 분노는 곧 패배의 시작이다. 평정을 유지하면 세상을 품을 수 있다를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분노를 경계하라는 도덕적 가르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반을 돌아보게 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주변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크고 작은 도전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특히 분노는 흔히 나타나는 감정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주위의 관계마저 손상시키는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러한 분노를 통제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평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실수나 오해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즉시 표현하면 갈등은 더 심화되고 상황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멈추어 평정을 찾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명언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에 쉽게 지배당할까요? 그것은 종종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주변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걸친 과정이며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꾸준히 연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정을 유지하고 감정을 적절히 다룰 수 있다면 그 힘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자의 이 명언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며 평정 속에서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할 때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것이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강렬한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은 결국 관계를 망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의 말처럼 평정을 유지하는 자세는 이러한 감정적 소용돌이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평정이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 휘둘리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여 동료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잠시 멈추어 평정을 유지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평정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종 분노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에서 비롯되거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면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 더 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비난하는 대신 그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단순한 태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려 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더욱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장이 갈등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팀원들도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본받아 비슷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지 한 개인의 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체 조직의 분위기와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에도 평정은 우리의 이성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신뢰를 쌓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노에 휩싸여 동료를 비난한다면 갈등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며 팀 전체의 분위기마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잠시 멈추어 차분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면 상황은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그 실수의 이유를 물어보고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단순히 상황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와의 신뢰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태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동료들이 이러한 태도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팀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정을 유지하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며 그 신뢰는 장기적으로 팀워크와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렇게 평정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나아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명언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통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라는 지침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중 하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갈등을 증폭시키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거나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멈추고 평정을 찾는 연습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순간을 멈추어 심호흡을 하거나 자신에게 지금 이 상황을 더 나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은 일종의 습관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으로 인해 짜증이 날 때 차분하게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연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작은 순간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정한 태도는 갈등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그 동료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신뢰와 유대를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이 명언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다루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태도를 갖추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관계와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자의 이 명언이 우리 삶에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삶의 방향성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연습 방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갈등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며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심호흡법, 명상,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훈련법 등 실질적인 방법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분노는 왜 패배의 시작이 되는가? 먼저 분노가 왜 패배로 이어지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로 때로는 정당한 이유를 기반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판단력을 심각하게 흐리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는 사소한 문제조차도 마치 큰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 중에 한 동료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노한 상태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그 순간의 불만은 해소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동료와의 관계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협력과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를 당장의 감정 해소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초래합니다. 분노는 단지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는 등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적 해소를 돕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를 소모시키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대인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거리감을 주며 이는 곧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순간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후 화해를 시도하더라도 이미 생긴 감정의 틈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동료,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또한 우리의 목표와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분노 상태에서는 우리의 사고가 좁아지고 창의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동료들을 비난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팀 내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노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건강, 관계, 목표 모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말다툼 중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말은 친구와의 관계 전반에 걸쳐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되고 이후 화해를 시도하더라도 그 기억이 관계의 깊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그 순간 느꼈던 고통과 실망감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다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거리감을 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말의 상처는 더욱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에 깊은 흠집을 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남는 결과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쉽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네가 항상 그런 시기에 같은 말을 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을 전반적으로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화해를 시도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남긴 흔적이 자리 잡아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기억은 우리 자신에게도 죄책감과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다른 관계에서도 불안감이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분노로 인해 상처를 준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을 느끼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분노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표출되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과 주변 관계에 걸쳐 장기적으로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순간에 멈추어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갈등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분노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정신 모두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분노를 느낄 때 우리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상승하고 혈압이 높아지며, 이러한 반응은 몸 전체에 걸쳐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생리적 반응일 수 있지만, 만성적인 분노 상태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그리고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문제는 단지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이는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만성 피로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신체 건강을 서서히 침식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역시 분노로 인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분노는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자주 휘말리게 되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 하며, 이는 신경계의 과부하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더욱 예민하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분노로 인해 과거의 갈등이나 실수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우리의 행동 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며 종종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한 상태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후 이를 수습하려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 패턴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통제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균형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평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떠나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건강과 관계 모두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분노를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정은 어떻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가? 반대로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평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태도입니다. 평정은 단순한 감정 억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관계와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한 사람이 평정을 유지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더 나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평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더 나은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차분한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의 중요한 마감 기한을 앞두고 팀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평정을 유지하는 리더는
먼저 양쪽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원들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한쪽을 편드는 리더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팀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평정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과 같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짜증을 내는 대신 평정을 유지하며 차분히 음악을 듣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나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삶 전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평정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 역시 비슷한 태도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전체 조직이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더욱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부모가 평정을 유지하며 자녀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한다면 자녀 역시 이러한 태도를 배우고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순환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평정은 우리의 삶에서 단순한 감정 조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면 평정은 그 반대로 상황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열쇠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팀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리더는 팀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는 먼저 상황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팀원들에게 차분히 의견을 물어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문제 해결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팀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함께 논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팀원들은 더 나은 협업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리더가 평정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때 팀원들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본받아 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문제 상황에서 리더가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팀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데 주저하거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문제 해결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팀 분위기 자체를 경직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평정을 유지하는 리더는 팀 내의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고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정을 유지하며 팀을 이끄는 리더는 팀원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협업 방식을 제안하며 팀원들이 자신감을 얻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팀원이 기술적인 실수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비슷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리더는 단순히 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더욱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원들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팀의 장기적인 성공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평정은 또한 우리의 내면에 심오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으로 인해 짜증이 날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분노에 휩싸여 경적을 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더욱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차분히 하루를 정리하고 남은 일정을 계획하는 데 이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하루를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정은 또한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평정의 힘은 심박수를 안정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정체된 도로에서 마음이 불편한 대신 이 시간은 내게 잠시 쉬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호흡을 하는 연습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가짐과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분노에 휩싸이면 에너지만 소모되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 속에서 화를 내며 핸들을 두드리거나 주변 차량에 짜증을 내는 행동은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 아니라 기분을 더욱 악화시키고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정을 유지하는 태도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정을 유지하며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작은 행동은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순환은 결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정은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작은 연습들이 쌓여 결국 우리 삶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반드시 통제하거나 억누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좌절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우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느끼게 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분배가 불균형하다고 느껴질 경우 상사나 동료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와 같은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생산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에서 분노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이 우리의 기대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단순히 일의 양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문제는 단순히 업무 조정을 넘어서 우리의 자기 인식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분노를 단순히 억제하거나 피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때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문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냉정을 유지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은 분노에 의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며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상황은 무엇이었고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적어보세요. 이러한 습관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더 나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대안 행동을 찾아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전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이나 조깅과 같은 운동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긍정적인 기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감정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예술적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창작 활동은 우리의 감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드로잉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면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자연과의 교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원이나 산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주변 환경을 느껴보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녹음이 우거진 숲속을 천천히 걸으며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나 새소리에 집중한다면 분노로 인해 과열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적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분노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감상하면서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활기찬 리듬의 음악을 듣거나 영감을 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감정을 재정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분노를 느낄 때 그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도 중요한 대안 행동 중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내면의 압박감을 줄이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화가 나서라고 말하며 감정을 공유하면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행동들은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연습은
꾸준히 이어질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하며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내면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생각해보는 태도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서로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흔히 실망하거나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을 차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부담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동정심이나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각자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나 가치를 탐구하려 한다면 단순히 타협점을 찾는 것을 넘어 진정한 협력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압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다음 기회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태도는 삶의 크고 작은 순간 속에서 우리를 더욱 너그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관계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진정한 유대감을 쌓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저의 명언, 분노는 곧 패배의 시작이다. 평정을 유지하면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관계를 소모시키는 반면 평정은 갈등을 해결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평정을 유지하며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감정을 성찰하고 더 차분하고 현명한 태도를 실천하며 더 나은 자신과의 만남을 기대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